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오빠 여자친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아가씨, 어서 와요. 오늘 주말도 아닌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오늘 출근 안 한 거예요? 오전에 어머니께 전화드렸더니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셔서 반찬 해고 와서 전복죽 좀 끓여봤어요. 엄마가요? 엄마, 감기 걸렸던 거야? 제가 엄마에게 물었는데요. 심한 건 아니고 그냥 몸이 좀 으슬으슬 춥고 기침도 나고 그래서 누워 있었는데 아름이가 전화를 했지 뭐니. 얼마나 눈썰미가 좋은지 내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한 번에 알아채더라니까.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굳이 와서 챙겨주지 뭐니. 엄마가 미안한 듯 오빠 여친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이제 곧 며느리가 되는데 당연히 챙겨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도 미안해서 그렇지. 어떻게 된 게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엄마가 오빠 여친을 한껏 띄워주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예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 제가 더 잘 챙기겠습니다. 넌 어쩜 말을 해도 그렇게 예쁘게 하는 거니? 너랑 말을 하면 그렇게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런 걸 인연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우린 인연인 것 같아요. 라며 오빠 여친이 진심을 담아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 여친이 불려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결같은 모습에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무뚝뚝한 우리 남매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상냥하고 밝은 모습이었으니까요. 특히나 엄마가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오빠 여친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식사 안 하셨죠? 얼른 와서 앉아요. 요즘 아가씨 많이 바쁘다고 해서 제가 삼계탕 끓여놨어요. 삼계탕이요? 저는 괜찮은데 저까지 챙길 필요 없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약간은 허둥지둥 채 말을 했는데요. 아가씨, 저는 아가씨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그렇게 성 긋지 말고 예쁘게 봐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원래가 많이 무뚝뚝한 편이라서요. 저도 노력은 하는데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아가씨,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면서요. 직원들이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제가 말을 워낙 무뚝뚝하게 해서 눈치를 보긴 하더라고요. 오빠 여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가 둘러대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크게 오해는 하지 않는 모양으로 오빠 여친이 제 손을 잡아 끌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금방 식사 준비할 테니까 여기 앉아 있어요. 어머니께서 간 봐주셨는데 맛있다고 칭찬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먹어봤는데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맛이 아주 기가 막혀. 어머님은 제가 하는 거 다 맛있다고 하시잖아요. 아니야. 진짜 맛있어서 그래. 우리가 인연은 인연이라니까. 엄마가 그저 사랑스럽다는 눈빛으로 오빠 여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여친이 삼계탕을 제 앞에 내려놓고는 계속해서 수다를 떨어대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셋이 행복한 모습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에 퇴근하고 들어오던 오빠가 누구보다도 기뻐했는데요. 우리 가족들과 친해지려 노력하는 여자친구를 그저 사랑스런 눈으로 바라보곤 했으니까요. 그 뒤에도 오빠 여친은 집에 자주 놀러 왔고 우리는 한 가족 마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특히나 엄마를 모시고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니면서 딸보다 더 잘하는 모습이었기에 저도 오빠 여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생일 선물과 이것저것들을 챙기려 노력하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둘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오빠 여친이 놀러온 어느 날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니들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서로 이렇게 잘 맞는데 미룰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죠,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지훈 씨가 학답을 안 주는 거 있죠. 뭐? 우리 지훈이가 그랬단 말이야?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사계절은 만나보고 결혼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랬지. 저 봐요. 지훈 씨는 아직 저를 못 믿나 봐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뿐이야. 오빠가 당황한 채 변명거리를 찾아서 허둥대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서로 알 만큼 아는 건데 뭘 망설이고 있어. 그러다 누가 아름이 체각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맞아요, 어머님. 지훈 씨는 저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빠 여친이 입을 삐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오빠가 허둥지둥대며 달래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평소 신중하기로 유명한 오빠는 선뜻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오빠, 아름 씨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왜 망설이는 거야? 망설이는 건 아니고 난 결혼은 절대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주변에 결혼했다 이혼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지더라고. 그렇긴 하지. 요즘 이혼하는 사람이 진짜 많긴 하더라. 물론 아름이는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린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내 자식들은 평범하게 자랐으면 하거든. 근데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하게 되면 진짜 큰일이잖아. 사실 나는 결혼이 좀 무섭기도 해. 역시나 오빠답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드디어 오빠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생겼는데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그날도 역시 아름 씨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엄마가 아름 씨의 손을 잡고는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다. 어쩜 자식들도 기억 못하는 걸 기억한 거니? 결혼하면 제가 집안의 대도사를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 알아놨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쩜 내가 지나가면서 한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한 거니? 다른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아버님 생신이잖아요. 꼭 기억해두고 싶었어요.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게 두려운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들 기억에서 서서히 지워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님 생신인데 꼭 기억하고 추억해드리고 싶었어요. 넌 어쩜 하는 말마다 이렇게 예쁜 말만 하는 거니? 네 말이 맞다. 잊혀지는 게 두려운 거지. 자식들도 잊고 있었는데 그걸 기억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엄마가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놀란 채 물었고요. 오늘이 아빠 생신이었는데 우리가 깜빡했네. 엄마 미안해. 니들 바쁜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오늘 아름이가 만든 음식 가지고 네 아빠 낙골당에 다녀왔어. 니들 아름이한테 고맙다고 해. 진짜? 정말 고마워요. 우린 깜빡했거든요. 아니에요. 두 사람은 워낙 바쁜 사람들이고 저는 워낙 한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미안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름 씨가 오히려 미안한 듯 배려하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름 씨의 마음 씀씀이를 본 오빠가 많이 놀란 듯해 보였는데요. 세심한 아름 씨의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는 모습이었어요. 얼마 뒤 오빠가 아름 씨에게 청혼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양가 인사도 하고 상견례까지 했는데요. 아름 씨 부모님도 좋은 분들 같아 보였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하느라 바빠 보였어요. 그때쯤 저는 회사 일로 정신이 없었기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다들 이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회사 일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날도 역시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직원이 와서 제게 보고를 했습니다. 팀장님, 또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입니다. 왜요? 이번에는 뭐라고 하는데요? 그게 저도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라서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오늘은 자기가 VIP인데 카드를 정지시켰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VIP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대체 멀쩡한 카드가 왜 정지된 거죠? 그것도 참 웃긴 게 멀쩡한 카드가 아니라니까요. 멀쩡한 카드가 아니라니요. 확인해봤더니 카드 대금 연체된 지 한참 됐더라고요. 연체요? 진짜 가지가지하네요. 제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직원이 눈치를 보며 어렵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팀장님, 그 사람 지금 관리자 바꾸라고 난리인데 어떡하죠? 그럼 제가 통화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제 일인데 해야죠. 근데 이 고객이 저번에 카드 훼손돼서 재발급했는데 빨리 안 왔다고 난리쳤던 그분이죠. 네, 맞아요. 분명히 안내할 때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했는데 이틀 만에 전화해서 카드 안 왔다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참 특이한 고객이네요.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직원이 또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팀장님, 그거 말고도 더 있었어요. 또 있었어요? 네, 자기 카드 사용 한도가 왜 50만 원밖에 안 되냐면서 늘려달라고 난리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객은 신용 문제로 한도 상향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화풀이 대상을 찾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암튼 내가 통화해 볼 테니까 가서 일 보세요. 직원을 돌려보낸 뒤 해당 고객과 통화를 했는데요. 전화를 하자마자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처음 들어보는 욕설까지 해대는 바람에 많이 단련됐다고 생각했던 저조차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감히 짐작이 되고도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그런 욕설을 들은 건 손에 꼽을 정도로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한마디로 그날 1시간이 넘도록 상담을 하다 보니 진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 오늘 네 새언니가 저녁 같이 먹자고 하는데 괜찮겠니? 너 좋아하는 스파게티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하네. 엄마,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머리도 너무 아프고 속도 안 좋아서 못 먹을 것 같아. 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러게 엄마가 사람 상대하는 그런 일 말고 1살이라도 젊을 때 이직하라고 했잖아. 그래도 배운 게 이건데 막 이직하기 쉽지 않아. 나도 나름 이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고객은 상상을 초월했어. 그래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럼 내가 새언니한테 잘 말해 놓을 테니까 너도 나중에 미안하다고 꼭 말해. 알았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맛있게 먹고 와. 전화를 끊고는 집에 가서 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주말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예비 새언니가 바쁘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가씨, 일어났어요? 제가 점심 맛있게 준비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요즘 아가씨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몸보신할 수 있는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가족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며 예비 새언니가 급히 주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엄마가 그런 저를 나무랐습니다. 네 새언니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뚱한 표정이야?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막 상냥한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종일 사람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집에서는 말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도 너 해준다고 손수 장까지 봐서 열심히 음식 차리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너 이참에 다른 일자리 알아봐. 허구한 날 인상만 쓰고 있고 너 때문에 우리도 스트레스야. 엄마의 말에 대충 얼버무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인해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준비됐다며 예비 새언니가 불러서 주방으로 갔더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화려한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오늘은 특별히 신경을 좀 썼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와, 역시 새언니 음식 솜씨 하나는 알아줘야겠네요. 아주 형모양처가 따로 없네요. 제가 약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비 새언니가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아가씨, 지금 그 말 칭찬인 거죠?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가끔은 칭찬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서요. 예, 우리 딸이 회사에서 워낙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다오. 엄마가 저를 노려보며 미안한 듯 예비 새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요. 엄마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내 죽상을 하고 짜증을 내고 있어? 아, 그게 그동안 내가 컴플레인을 많이 받아봤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말이야. 아가씨, 무슨 일인데 그래요? 언니, 혹시 궁금해요? 그럼요. 아가씨가 팀장인 게 진짜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터질 때마다 아가씨가 슈퍼맨처럼 짠하고 나타나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멋져 보여요. 아, 이 일이 그렇게 멋진 일은 아니에요.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며칠 전에는 어떤 사람이 카드가 정지됐다고 쌩 난리를 치는데 완전 멘붕 왔잖아요. 근데 남의 카드를 왜 정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지.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이 제게 물었는데요. 제가 식사를 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카드값이 오랫동안 연체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뭐? 연체? 그럼 카드값을 안 냈단 말이야? 그렇더라고. 그럼 카드값을 내던지 해야지. 그걸 가지고 왜 화를 내고 앉았어? 그러니까 황당하다는 거잖아. 사실 그 사람이 우리 회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진짜 말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다니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야. 카드 한도를 왜 안 높여주냐고 쌩 난리를 치는데 그 한도라는 게 신용도가 좋아야 높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한도를 높여달라고 하질 않나? 카드 훼손돼서 재발급해줬는데 분명히 배송기간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공지했는데도 이틀 만에 전화해서 안 왔다고 소리 지르고 욕설하고 아주 가관도 아니라니까.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 왜 난리를 친단 말이야? 그 사람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을 수가 있니? 내 말이 그 말이야. 이게 나한테 그러는 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릴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그 난리를 쳐놓으면 직원들이 한동안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라니까. 사실 직원들 정서 관리하는 게 더 어려울 정도야. 그래서 그런 고객들은 대부분 나한테 넘기라고 하곤 있는데 며칠 전 그 사람은 나도 멘탈이 나갈 정도더라고. 새언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비 새언니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순간 예비 새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그 뭐냐?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는데 왜 참고만 있는 거야? 그렇잖아도 위에 보고 드렸고 더 심하게 욕설하고 그러면 신고하려고. 그날 식사를 하는 내내 가족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요. 사실 살면서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또다시 며칠이 지나갔는데요. 어느 날 예비 새언니가 만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잠시 후 예비 새언니가 말한 카페로 들어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집으로 오지 않고 왜 여기로 나오라고 한 거예요? 저기 아가씨, 다 알고 있었죠? 네?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예비 새언니를 바라봤는데요. 그때 그 컴플레인 걸었다던 그 사람 말이에요. 그게 왜요? 그날 아가씨 다 알고 그런 말 꺼낸 거잖아요. 제가 뭘 알았다는 거예요? 시치미를 뗀 채 여유롭게 물을 마시며 다시 물었습니다. 저기 그날 진상이라던 그 사람이요. 아, 저한테 쌍욕 날렸던 그 여자요? 그 여자가 왜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피 좀 그만 말려요. 제가 언제 언니 피를 말렸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 떠보고 있는 거 맞잖아요. 왜요? 그동안 찔리긴 했던 모양이에요. 그 일 있었던 뒤로 집에도 자주 안 왔다면서요? 아가씨, 그날은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언니는 스트레스를 맨날 받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맨날은 아니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언니 이름을 외우고 있을 정도인데요. 사실 그날 직원 입에서 언니 이름 듣고는 깜짝 놀랐지만 처음에는 동명이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착한 언니가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욕설은 어디 학원에서 배우기라도 한 거예요? 지금껏 살면서 그런 욕설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 욕설은 어디 가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돌직구를 날리자 예비 새언니가 안절부절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가씨 목소리인 줄 진짜 몰랐는데 그냥 아가씨라고 말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당연히 몰랐겠죠. 잔뜩 흥분해서 언니 할 말만 하면서 제 얘기는 듣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니요? 그렇잖아요. 그 덕분에 언니의 실체를 알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럼 설마 이 모든 걸 오빠랑 어머니께 알릴 생각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설마 아름 씨는 이런 와중에도 결혼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이러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좀 억울해서요. 나야말로 아름 씨가 억울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네요.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요. 아름 씨가 제 팔을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아가씨,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그럼 앞으로 절대 안 그럴게요. 이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가씨, 내가 아가씨네 회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용서를 빌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글쎄 저는 이 문제를 오빠랑 엄마한테 맡길 생각이라니까요.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아름 씨가 제 손을 잡고는 빌고 또 빌어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척도 하지 않자 역시나 그 버릇이 나왔는데요. 얼마 전 제게 했던 욕설을 다시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유선상으로 들었을 때보다 실제로 듣는 것이 더욱 또렷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다들 우리를 바라볼 정도였는데요. 그 와중에도 아름 씨의 입에서 욕설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욕설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신 건강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급히 자리를 피했고 도망치듯 집에 돌아갔는데요. 사색이 된 채 들어서던 저를 보며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오빠는 어딨어? 오빠, 잠깐 나와봐. 라며 제가 두 사람을 소파에 앉혀놓고는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 지금부터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엄마는 우선 이거 하나 마시고. 이게 뭐야? 우왕청심환? 내가 이걸 왜 먹어? 내가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얘기를 꺼낼 예정이니까 그냥 먹어둬. 엄마에게 억지로 우왕청심환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놓고 카페에서 녹음됐던 것들을 들려줬습니다. 한동안 녹음된 내용을 듣던 엄마는 뒷목을 잡고 소파에 누워버렸고 오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녹음까지 한 건 이 사실을 말해도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였어. 그렇다고 회사에 있는 녹취록을 꺼내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거잖아. 잘했어. 고맙다. 오빠가 그 짧은 말을 남기고는 급히 어디론가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뒤 오빠는 그 여자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오빠에게 듣기로는 오빠가 약사라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결혼을 해서 취집을 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 여자 부모까지 작당을 하고 그랬다는 말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그 여자와 마주치지 않았는데요. 우리 오빠가 그 여자와 결혼이라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다시 생각해봐도 끔찍하기만 하네요. 얼마 전 점심을 먹으면서 직원들과 그 여자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문득 그때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